영화나 애니메이션 자체를 만드는 거를 프로덕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영역을 이렇게 이제 3개 정도 나누면 가장 앞에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중간을 메인 프로덕션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뒤쪽을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는 프리, 중간에는 메인, 뒤에는 포스트 붙는 게 프리가 앞에라는 뜻이거든요. 영상 같은 거 볼 때 프리뷰 영상, 예고편 같은 거 얘기할 때 프리뷰 영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프리가 붙는 거예요. 앞이라는 뜻입니다. 프리. 그 다음에 메인은 그냥 중간이고, 포스트는 영화 같은 거 가끔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영화 같은 거 본 적 있죠? 온 세상이 멸망했다? 아포칼립스가 멸망이거든요. 그래서 포스트는 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기획입니다. 기획. 시작 단계다 보니까 감독이랑 사장이 막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어떤 스토리를 쓰지?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 소설 뭐 재밌던데 그 소설 우리가 갖고 와가고 각색을 해서 뭐 작업을 해볼까? 감독은 모든 거를 총괄을 하게 돼요. 스토리는 어떻게 가고 비주얼은 어떻게 가고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거는 감독입니다. 사장님은 뭐 하러 다니냐면 열심히 이제 투자를 받으러 다녀요. 영화 같은 거 시작할 때 보면 어떤 회사에서 뭐 투자했다 하면서 제일 처음에 막 회사 이름들 쭉쭉쭉 나오는 거 있죠. 영화를 만들려면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이 사장이 막 영업을 뛰러 다니면서 저희 이번에 이런 재밌는 애니메이션 만들 건데 좀 투자 좀 해주십시오. 저희 이번에 대박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투자를 받으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름 있는 감독이 만약에 작업을 한다? 아니면 해리포터 같은 정말 유명한 작품을 우리가 지금 작업을 들어갈 거다 하면은 이미 이 투자 단계에서 이거 만들면 되게 재밌겠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투자가 들어오는 거고, 만약에 투자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바로 스토리를 짜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시놉시스부터 해가지고 간단하게 내가 이 애니메이션으로 어떠한 주제를 전달을 할 건지, 플롯이 흘러갈 건지 이런 것들을 쭉쭉쭉쭉 짜가지고 이거를 글로 쓰는 게 바로 스크립트입니다. 대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대본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씬 번호 같은 것도 이렇게 위에 막 써져 있고, 대낮에 뭐 학교에서 사람들이 걸어간다, 주인공이 갑자기 벌컥하고 문을 열면서 나온다, 뭐 쭉쭉쭉쭉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처음부터 3D로 만들면은 노력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글로써 먼저 정리를 쭉 하는 거예요. 왜냐면 글로 쓰면은 이거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스토리 작가가 또 따로 있어. 이 대본을 쭉쭉쭉 써나가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도 같이 작업을 들어갑니다. 이런 풍경의 컨셉의 배경은 아바타처럼 약간 미래적으로 우리가 갈 거고, 디자인팀에서 컨셉 아트라고 하죠. 캐릭터도 막 구상을 해서 일단 2D로 먼저 그려요. 이제 컨셉 아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영화 같은 거 만들 때 컨셉 아트는 거의 무조건 들어가요. 어떠한 방향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컨셉 아트로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이런 장면에 이런 색감의 컨셉 아트로 미리 한번 체크를 하고 가게 되는 거죠. 엘리멘탈 같은 거 낙서한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정말 재밌는 거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만들다가 좋은 아이디어는 채택이 되는 거고, 이건 좀 별론 것 같은데 하면 그냥 버려지는 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팀에서는 캐릭터도 전부 다 디자인하고 배경도 전부 다 디자인하고 모든 거를 전부 다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걸 컨셉을 만들게 됩니다. 위쪽에서 스토리를 만들었잖아요. 그 스토리를 가지고 스토리 보드라는 걸 만듭니다.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기계를 만들 때 도면을 가지고 전부 다 만들죠. 그거를 블루프린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상을 만드는 것도 도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스토리보드의 상태에서 재미가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도 재미가 없게 나옵니다. 이 스토리보드만 그리는 스토리보드 작가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보드에는 동작들도 들어가 있고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스토리보드가 완성이 되고 나면 릴이라는 걸로 만듭니다. 그냥 스토리보드 자체를 그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약간 영상화를 시켜가지고 쭉 이렇게 가게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스토리보드 릴이 나오게 되면 이 프리 프로덕션의 일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토리보드 릴을 가지고 메인 프로덕션으로 넘기게 돼요. 그래서 메인 프로덕션에서 가장 처음 하게 되는 일은 모델링부터 작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보드 릴이 나오기 전에 이미 디자인 컨셉 보고 어느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델링이 다 되고 나면은 애니메이터가 움직일 수 있게 뼈를 심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리깅이라고 합니다. 뼈를 막 심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컨트롤러도 달고 막 이렇게 커스텀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애니메이터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속한 직군이 바로 애니메이터입니다. 움직임을 살아있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터는 참고로 카메라도 같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앞에 하나가 더 있는데 레이아웃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뭐 캐릭터 세워가지고 비율이 나오는지 뭐 배경이나 이런 거는 가리는 건 없는지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저는 회사 다닐 때 이 레이아웃부터 그냥 다 작업을 했거든요. 외국 쪽으로 나가면은 이거를 따로 잡는 직업도 있다고 해요. 엄청 이거를 세세하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애니메이션 이제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VFX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특수효과 같은 건데, 뭐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불꽃이 터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태풍이 휘잉 하면서 이렇게 막 바람이 발생을 한다든지 후딘이나 아니면 누쿠 같은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필요한 효과들을 하나씩 넣는 거죠. 그리고 특수효과를 다 놓고 나면 이제 최종 렌더를 뽑게 됩니다. 이 결과물을 뽑는 거를 렌더라고 하거든요. 렌더 라이팅 하는 팀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터는 애니메이션만 잡고, 뼈를 심는 사람들은 뼈만 심고, 모델링 한 사람들은 모델링만 하고, 그래서 렌더 라이팅 이거를 다 해가지고
해가지고 뽑잖아요. 이 영상을 합성을 하게 됩니다.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기서 렌더라이팅 된 거를 받아가지고 합치고 색감을 조절하고 하게 됩니다. 그거를 컴포지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컴포지터라고 그것도 직업이 따로 있어요. 근데 작은 회사 가잖아요. 여기서 그냥 렌더라이팅 하는 팀이 그냥 이 합성까지도 전부 다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렌더를 하면은 한 장으로 이거를 저장을 해서 쓸 수 있는데, 이거를 정말 전문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렌더된 이미지가 막 4장 5장 엄청 많이 디테일하게 쭉쭉쭉 나오게 돼요. 그럼 막 그림자 값도 따로 조절할 수 있고 메인 디퓨즈 값, 별의별 값들을 전부 다 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을 컴포지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컬러 그레이딩이라는 것도 있는데, 색감을 전체적으로 좀 맞춰주는 거, 그런 작업도 하게 돼요. 느와르 영화나 아니면 중세 영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색감이 우리가 일반 카메라로 찍는 거랑 그 다음에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색감들이 좀 전체가 다르잖아요. 매트릭스 같은 거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색감이 약간 초록빛깔을 좀 이렇게 띈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편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느낌이 괜찮은지, 작업하다가 놓친 건 있는지, 또 스토리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편집도 편집팀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합성팀에서 이걸 그냥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다른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편집까지 딱 했잖아요. 완성일까? No. 자,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하냐면 영상은 나오거든요. 사운드가 없게 됩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BGM입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 보면은 항상 그 분위기에 맞는 음악들이 막 흐르죠. 공포 영화에서는 막 뜬뜬뜬 하면서 막 그런 음악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특수 사운드입니다. 이거는 뭐지? 문을 끼익 이렇게 열면서 만약에 들어간 장면이 있다? 그러면 문 여는 장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간다? 그러면 그 발걸음에 맞는 발소리도 또복또복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특수 사운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특수 사운드를 검색을 해보면 영화에서 뭐 뼈 부러지는 장면에서는 파 같은 거를 뚜두둑 하고 부러뜨려가지고 이거를 만들고, 거기도 보면은 신기한 거 진짜 많아요. 한계가 또 있어요. 바로 성우입니다. 말을 하게 되면 녹음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 순서대로 설명을 하다 보니 성우가 포스트 프로덕션에 속하게 되는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 성우가 쪽에 여기에 올 때도 많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감정 표현이 중요하니까 성우들을 먼저 데려와서 감정을 먼저 목소리로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액팅을 맞추거든요. 이제 한국에서 약간 유아 애니메이션 만들 때는 성우를 제일 마지막에 씁니다. 한꺼번에 녹음을 하면은 한 방에 이걸 녹음을 할 수 있는데, 먼저 녹음을 해버렸는데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돈이 또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성우를 뒤에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죠. 엄청 많죠.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영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제작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거예요. 모델러도 돈을 줘야 돼, 리깅도 돈을 줘야 돼, 애니메이터, VFX, 렌더라이팅, 얘네도 전부 다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월급이 들어가겠죠. 돈이 정말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도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하면은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를 혼자 다 만들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긴 한데, 중간중간에 몇 가지 과정들은 빠지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런 순서대로 작업이 들어가게 된다.